안녕하세요. 영화과 학과장 고보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스토리텔링 워크숍에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영어 독서 지도사 과정이라는 그런 자격증 과정을 신설을 했는데 이 컨텐츠가 굉장히 자격증 과정하고 굉장히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서 그런 어떤 유용한 그런 가이드라인도 받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수고해 주실 교수님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옆에 계신 분이 김은영 교수님이신데 안녕하세요. 예. 영어 동화와 스토리텔링 기법, 그렇죠? 그거 지금 수업 우리 SDU 영어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시는 분이 구수연 교수님이세요. 저분은 미국에서 학사, 석사를 다 하시고 거의 바이링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서울대 영어 교육 박사과정에 계시고 지금 동국대 서울신학대에서 대학 교양과정 그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김은영 교수님은 이론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여러분한테 주실 거고요. 그리고 구수영 교수님은 프랙티스 위주로 아마 이렇게 좀 코티칭을 그렇게 아름답게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 워크숍은 사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눈높이를 아동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격이 없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아동의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조금 더 이렇게 즐기는 그런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현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저를 만나시다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시니까 너무 반가우시죠? 네. 저도 이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2시간 동안 저희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정말 실제의 이제 필드에 나가셔서 스토리텔링을 한 번씩 해보시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그리고 정말 그런 어떤 실습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네, 토요일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첫 번째 세션은 제가 이론적인 면을 위주로, 그리고 이제 간단한 동영상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정말 실제로 스토리텔링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눌 거고, 또 두 번째 세션에는 구수연 선생님이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선생님이 되시는 그러한 이제 연습, 선생님이 되시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연습들이 있어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하실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시연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 시연 직접 이렇게 실제 스토리텔러가 와서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코티칭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오늘 할 거는, 이론적인 면에서 제가 할 거는, 첫째,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굿 스토리텔러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을 위한 평가 기준들을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텔링 방법들이 있어요. 그럼 어떠한 종류들이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텔링 방법이 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이론 시간에 저희가 이제 다룰 겁니다. 그 전에 브레인스토밍 잠깐 이제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스토리텔링 컨테스트라는 것을 2012년에 제가 이제 다른 학교에서 그 세션을 잠깐 맡은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아이들이 스토리텔링 컨테스트에 참가를 해서 직접 스토리텔링을 했던 여러 가지 그런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저희 나라 학생들이고 초등학생 저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고학년보다는 저학년 아이들이 사실 스토리텔링을 직접 하는데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고학년 아이들은 굉장히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편이 굉장히 꽤 있어요. 그래서 저학년 아이들이 이걸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하게 되는데, 직접 이제
어떤 식의 스토리텔링 컨테스트가 진행되었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Today's competition, there are 다양한 스토리텔링 방법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준비하고, 사실 근데 아이들이 준비했다기보다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신 거죠. 부모님의 여러 가지 공로와 함께 아이들이 연습하는 그런 동영상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저런 어떤 프랍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 잠깐 보시면 Guess how much I love you. It's like much I love you. This why it's like much I love you. This time from my door to my bed, that's all I can have. It's like much I love you. If you don't love me, what's that? That's how they come along. 이 아이는 ABC밖에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연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은 아주 기초적인 ABC 수준에서의 이제 그 스토리텔링을 준비하는 단계는 그러니까 노래와 얘기, 그러니까 스토리를 텔링하는 거를 섞어서 해야지 이 아이가 이제 이 스토리텔링 컨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노래와 그걸 섞어서 했고, 스토리를 섞어서 했고, 자, 이 아이를 보시면 이 아이는 저런 프랍을 준비해 왔는데, 아이가 원래 연습 때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얼어가지고 저렇게 부끄러워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발음도 명확하고, 특히 동물 울음소리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내고 있죠. 그래서 아이가 이거 스토리텔링 준비하는 동안 굉장히 즐거워했고, 이것을 잘 수행해서 상도 받은 이 아이의 이그젬플이었어요. 다양한 스토리텔링 방법이 있는데, 이 친구는 Hello everyone, my name is Song. I'm 9 years old. Now I want to do a very interesting story. A name Jack and the Also, there was a Jack. His mother. 이 지금 이렇게 볼드를 사용한 프랍을 이용해서 스토리를 연계해서 이제 잘 얘기했던 그 친구고, 다양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제 살펴볼 예정이에요. 아이들이 했던 스토리, 어떠한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아이들이 스토리를 얘기를 했을까요? 아까 보였던 동영상을 보시면 주로 동화책을 사용을 했었죠. 그렇죠? 주로 동화책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화책을 사용을 하되
그대로 동화책을 다 이제 이렇게 읽어서 외워서 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수준에 맞춰서 개작을 해서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개개인으로 다 지도해줬던 분들이 부모님이 아니시고 선생님들이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1대1로 선생님이 다 지도를 해주어 코칭. 1대1 코칭,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아이들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1대1 코칭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룹 코칭보다는. 그래서 1대1 선생님들이 코칭을 하셔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결국은 데모, 그러니까 모델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동영상으로만 계속 보여주는 것보다 직접 모델을 보여주고 아이들을 이렇게 프랙티스를 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선생님께서 이제 구현 능력이 어느 정도 구현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스토리텔링이란 창작. 저희가 아까 보셨던 그 컨테스트는 아이들이 동화를 사용을 해서 직접 개작을 하거나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경우고 또한 또 두 번째 타입의 종류의 스토리텔링은 창작이 있어요. 창작은 어떤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맞춰서 자기가 스토리를 창작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법. 그래서 이야기 개작이나 창작 두 가지가 다 스토리텔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영어 동화 구현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성 발달.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어 발달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듣고 아이들이 따라하거든요. 선생님이 구현을 이렇게 해주면 선생님이 이렇게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다가 What will happen?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하시는 게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직접 이제 수업 시간에 하실 때. 그렇지 않고 아까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는 듣기, 말하기 능력에 특히나 많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언어를 듣기 때문에 언어 발달 자연스러운 어떤 컨텍스트에서 동화를 이렇게 들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니까 자연스러운 컨텍스트에서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고학년 중에서도 고학년 아이들에 맞는 스토리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스토리텔링 그리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저학년이 물론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저학년 아이들한테. 정서적 발달. 이 영어 동화가 갖고 있는 장점, 인성 발달에 굉장히 유효하게 쓰이는 게 영어 동화예요. 특히 동화라는 어떤 장르인데 이 동화를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이 언어와 함께 내용을 배우게 되거든요. 내용. 물론 컨셉북 같은 것들은 그냥 왜 이렇게 사과, 뭐 애플 이렇게 완전 기본적인 컨셉북을 떠나서 그 위에 있는 단계들, 이렇게 내용이 있는 예를 들어 피기북 같은 거는 이제 그 엄마의 그 힘든 면, 가정에서의 엄마의 그 힘든 면을 아이들로 하여금 얼마나 잘 이해하게끔 도와주고 직접 이제 집에 가서 엄마를 돕게 하는 뭐 그런 어떤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정서적인 인성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어 동화라는 장르 자체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성 발달. 사회성 발달은 영어 동화 중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그런 어떤 또는 다른 사회, 다른 문화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영어 동화 구현자가 갖추어야 할 점. 여기 혹시 영어 동화 구현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어떤 면이 가장 어려우셨는지요? 외우는 거. 네, 맞아요. 네. 어떻게 외우셨어요? 그래서? 계속 외웠던 거. 아, 계속요. 계속. 그때는 꼭 해야 되는 그게 있어서요. 진짜 중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네. 아, 그러면 대상은 누구였어요? 읽어주는 대상, 어디언스?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그 애들처럼 참가자였어요. 네, 참가자였어요. 더욱더 힘드셨겠네요. 부담이 있어서. 네. 그 구현자가 갖추어야 할 점 반드시 필요해요. 첫 번째, 선생님은 아마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컨테스트에 나가는, 그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어떤 교육적인 아이들한테 베니핏이 갈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아까 그 세 가지의 아이들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는 세 가지가 머릿속에 있게 되고, 또 영어 동화가 정말
이 동화를 통해 동화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떠한 교육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현자의 뚜렷한 목적 의식이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마음속에 그 확신이 없으면 동화 구현을 해서 뭐하나 그냥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동화가 정말 아이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걸 통해서 영어도 같이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목적이 있으면 훨씬 더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이스가 생겨요. 전달이 돼요. 오디언스한테 전달. 두 번째는 말했듯이 영어 말하기 능력. 이게 진짜 필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떤 동화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걸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말하기 능력은 여러분이 가장 말하기 능력을 한국 교육에서 우리가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어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랙티스를 하면 금방 이제 도움이 되니까 향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래도 굉장히 필요한 말하기 능력. 특히 외국어, 그러니까 제2 외국어를 배우는 우리가 이제 말하기 능력 필요하다는 거. 세 번째, 청중의 반응에 민감하고 청중과의 호흡. 동화책을 딱 이렇게 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하는 애들이 있고 집중을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플레이를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해요. 이거 봐, 이거 뭘까? 헝그리 캐터필러 같은 걸 책을 딱 펴고 거기에 이제 뭐 에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애들이 맨 처음에는 저게 뭐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막 놀라면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막 접근을 하게 되면 애들도 그래? 그게 뭘까? 막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선생님이 청중의 반응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야 되는가 중요하고요. 네 번째, 리듬과 전달력 있는 강세와 억양. 이게 책을 읽는 게 아니거든요. 스토리를 텔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듬과 강세, 억양 그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료 정말 필요해요. 아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셨죠. 아이들이 사용했던 자료. 그걸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이제 컨테스트 때문에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한 거죠. 세 번째, 구현할 동화책의 선택 기준이 있어요. 내용적인 면을 봤을 때는 학생들의 지적 수준. 그러니까 저희가 동화책을 고르는 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이는 4학년인데 걔가 사용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이 얼마 안 되니까 뭐 6살, 4살, 5살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 지적 수준과 언어 수준이 영어 능력 수준이 똑같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갭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화책을 보시면 동화책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동화책이 있어요. 피기북 같은 동화책은 거의 어른들이 봐도 감흥이 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상 아이들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시면서 언어 수준이 그러니까 동화책이 이렇게 좀 폭넓은 어디언스를 가지고 있는 동화책을 선택을 하시면 괜찮고 호기심, 흥미, 상상력, 특히 성별,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 성에 따라서 호기심도 굉장히 다르고 흥미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동이 이해 가능한 comprehensible 어휘와 문장 구조, 형태들이 있어요. 그 동화 구현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일반 동화, 설화체, 문답체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스토리텔 구현을 하실 수 있어요. 설화체,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 아까 보셨던 거, 또는 문답체, 이렇게 아이들한테 묻고 대답하는 식의 스토리텔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뮤지컬 형식. 뮤지컬 형식은 특히나 아이들이 일단 내용이 별로 흥미가 없고, 그리고 언어 수준이 아직 굉장히 미흡한 아이들한테는 음악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음악과 스토리를 같이 가져가는 게 뮤지컬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뮤지컬 사실 여러분이 노부영 외에 노래를 부르는 영어 동화에서 선택된 여러 가지 책들을 보시면 CD가 있잖아요. 그 CD 중에서 송도 있고 챈트도 있고 뮤지컬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때 그 CD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계속 모델로 해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뮤지컬 형식을 여러분이 사용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림 카드 만드셔서 사용할 수도 있고 슬라이드식 이렇게 보여주면서 넘기면서 지금 같은
이런 슬라이드식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손가락 인형. 아시죠? 손가락 인형. 그죠? 그리고 막대기 인형. 막대로 이제 인형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해서 붙여서 아까 사용했던 방법들. 또 하나는 가명극을 써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장난감 공작품 이용. 그리고 표현동화, 율동을 사용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율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쑥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이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잘 따라하고. 요즘 그 분당에 있는 여러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수업, 저학년 수업 시간에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율동을 이렇게 막 다 하시거든요.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은. 근데 선생님이 절대 그걸 수줍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이제 잘 따라하게 되는 거죠. 율동을 사용한 스토리텔링도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게 아마 익숙해지신 게 그 손가락이나 막대기 인형일 거예요. 그쵸? 자, 동화의 계작. 그러면 동화를 선생님이 스토리텔링을 하시니까 선생님 수준에 맞춰야 되고, 일단 또 하나는 아이들 수준에,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돼요. 선생님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해 가능해야 돼요. 그쵸?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동화를 사용을 하신다면, 스토리텔링을 하실 때 개작을 하셔야 돼요. 이제 개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동화책마다 쓰여진 어떤 그런 포맷이 굉장히 다른데, 어떤 동화는 직접 대화체가 많이 나온 동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동화는 서술형의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많이 나온 동화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쓰여진 글을 말할 수, 이야기체로 바꾸시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동화 개작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동화가 이렇게 스토리텔링 위주로 잘 쓰여진 동화를 선택을 하시면 더 여러분한테 더 유용하게 잘 사용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동화 개작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문어체 문장은 어려운 어휘를 보다 쉽고 간단한 구어체 문장으로 바꾸셔야 되고, 구현자의 영어 구현 능력에 맞게. 개작의 원리,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 고전적인 동화도 있어요. 굉장히 심플리파이드 된 포맷에서 조금 더 수준이 있는 어떤 그 포맷을 갖춘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문장 같은 것들은 삭제하시고 조금 더 이렇게 심플한 포맷으로 바꾸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사실. 예를 들어 이렇게 문장이 너무 길거나 이해하기 힘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잘라서 한 문장을 한 두세 문장으로 바꿔서 이렇게 개작을 하시는 것들 필요하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구현자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영어 문장을 첨가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흥미롭게 아이들과 같이 영어 개작을 해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너무 싫어요. 얘는 말이 안 돼요. 이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내용을 같이 바꿔서 다시 더 첨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모디파이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고 나서 선생님이 한번 해주시고 아이들도 같이 따라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힘든 거, 이거 외우는 거. 그쵸, 선생님? 스토리를 여러 번 읽어서 마음속에 내용, 이미지를 얻어두어야 한다. 이게 사실 스토리가 우리나라 말로도 스토리를 얘기를 할 때 이 스토리가 내가 얘기할 때마다 약간씩 변하죠. 그쵸? 그렇듯이 사실 이걸 암기해서 말을 할 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거나 라고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힌트를 드린다면 이미지를 이제 그 순서대로 어떤 그림에 관한 이미지를 여러분이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서 몇 번씩 반복하셔서 자꾸만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 밖에 다른 방법은 별로 없는데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스토리는 기억을 잘 해야 되잖아요. 기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은 마인드맵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쵸? 여러 가지 리딩을 하실 때 그것처럼 마인드맵을 사용하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이벤트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이렇게 머릿속에 명확하게 새겨두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들을 이제 하기는 좀 힘들고요. 연습.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표시를 해두고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확장하고 삭제해야 되는지를 내가
반드시 이거 필요해요. 여기 부분은 내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그냥 자그마한 목소리로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스텝들이 그러니까 내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시 같은 것들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개작 후 구현 준비. 첫 번째, 자기 자신한테 구현한다. 자기 자신한테 거울 보고 자기 자신한테 구현한다. 두 번째, 단어나 어구를 외우려 하지 말고 이야기 내용에서 오는 이미지를 그대로 이미지를 위주로 해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자신의 언어 능력에 맞게 소화하여 자신의 스토리를 만든다. 사실 아이들이 이해해야 되지만 선생님이 외워서 하는 건 힘들어요.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수준도 맞아야 돼요. 선생님이 영어 능력을, 그 구현 능력을 선생님이 그 구현을 하실 때 선생님의 구현 능력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선택하고 개작을 하셔야 돼요. 아이와 선생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면 계속 외우는 거밖에는 안 되는 거.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앵무새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조윤희 선생님이 쓴 책에서 제가 그 영어 동화 구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평가 기준표를 제가 이제 따왔는데 이 5가지가 있어요. 스피치 능력, 발음, 음성, 억양, 리듬. 발음. 사실 우리 월드 잉글리시, 그래서 다양한 영어에 관해서 저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쵸? 세계에 사용되는 다양한 영어. 그런데 여기에서의 발음이라고 하면 최소한 understanding, 이렇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발음은 되어야 하는 거. 그 발음이 사실 영어권 네이티브 스피커와 영어권도 사실 뭐 오스트레일리아 다 다른 어떤 브리티시 발음과 아메리칸 발음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 수준의 발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발음 연습은 반드시 필요해요. 영어 구현자한테는. 그리고 음성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스토리가 정말 재밌다라는 확신,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억양, 그리고 리드미컬하게 읽어줘야지 아이들도 재밌어 하게 돼. 이 4가지를 합해서 20점. 100점 만점에. 그리고 동화 분석력. 문장 암기력, 문장 내용. 너무 쉬운 동화를 그냥 이렇게 외워서 하는 그런 거 말고 이제 아이가 충분히 내용을 소화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이 영어로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구현 능력, 동작, 속도, 표정, 태도, 시선, 위치. 선생님이 쑥스러워서 하늘 보고 계속 얘기하고 땅 보고 얘기하고 그럼 애들은 정말 재미없어 하거든요. 애들은 눈을 딱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스토리가 재밌다. 이거를 이렇게 확 잡으셔야 되는 그런 면들이 구현 능력에 반드시 포함이 돼요. 그리고 자료 이용 능력, 도구, 소품, 기자재 어떤 것들을 활용할 것인가 20점. 그리고 흡인력, 동기 유발, 흥미 유발, 어디언스가 이렇게 다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걸 선생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동화를 구현하실 때 적용되는 기준. 이걸 만약에 아이한테 적용을 한다. 스토리텔링 컨테스트를 열어서 그럴 때는 하나 더 첨가해서 고려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영어 동화 구현을 준비했는가예요. ABC도 모르는 아이가 준비한 거랑 사교육을 엄청 많이 받아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준비한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제가 그걸 할 때는 저희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뭘 했냐면 선생님이 추천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추천서 받아서 여기서 10점 플러스 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향상을 보였는가에 관한 선생님의 추천서를 저희가 읽어보고 타당하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드렸어요. 아이 이제 평가를 할 때. 이거 너무나 이제 일방적인 기준의 적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다양한 스토리텔링 그 방법들이 있는데, 이 국립어린이 도서관의 그 웹사이트에 보시면 다양한 스토리텔링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를 보여드리려고 오늘 뽑아왔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들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여기 finger story.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Friends meet. How do you do? How are you? Such lovely, lovely weather. Let's all go to school and learn English. 10 little friends together. 2 little houses again. High on a hill. Here lives Jack. Here lives Jill. After breakfast, they go outside to play. Hello. Hello. They run. They jump. And they swing all day. And when at last the sun goes down, goodbye, goodbye, they go home to stay. You rest, Jack. You rest, Jill. Everything is quiet on the little hill. Let's make 2 houses one more time. 2 little houses. And let's put men inside. You open the door, put men inside. One day, a man came out of his house, closed the door, and he went to see his friend. He went up the hill, down the hill, up the hill, down the hill, up the hill, down the hill, till he came to his friend's house. 학생들이랑 같이 해볼 수 있겠죠. 선생님이 이거를 보여드리고 아이들한테,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같이 해볼 수 있는 핑거 스토리. 그리고 사파리 보세요. You can repeat after me with this one. I'm going on safari. I'm going on safari. I'm not afraid. I'm not afraid. Marching to the jungle beat. Marching to the jungle beat. Little ants bite my feet. The little ants bite my feet. I jump into the cool, cool lake. I jump into the cool, cool lake. Around me winds a long, long snake. Around me winds a long, long snake. I twirl around to unwind. I twirl around to unwind. Pretend the snake is just a vine. Pretend the snake is just a vine. Jump up on the other bank. Jump up on the other bank. Oh no, it's quicksand. I sink, sink, sank. Oh no, it's quicksand. I sink, sink, sank. 이거는 여러분 영어 동화 교수법, 영어 교수법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TPR 기억나시죠? Total Physical Response. 그러니까 이 율동과 이 언어를 같이 사용하게 해서 하는 거. 이게 영어 구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선생님이 이제 하시면 여기 오디언스는 어른들의 목소리셨죠. 근데 아이들이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 이것도 영어 동화 구현의 한 방법이에요. 또 하나. The Little Red Hen.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little red hen who lived in a barnyard with her 3 chicks. Also in the barnyard lived a very lazy pig, a very lazy duck, and a very lazy cat. One day, the little red hen found some grains of wheat. Oh my, look at this! I could plant this wheat and make bread. Oh, so she went to her friends and said, who will help me plant this wheat? Not I, said the cat. Not I, said the duck. Not I, said the lazy pig. Well, my 3 chicks and I will plant it ourselves. And that's just what they did. As the wheat started to come in, the hen said, oh, we have to take care of it. Who will help me tend to the wheat? Not 선생님은 어떤 면이 좀 어떤 면을 좀 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그죠? 보이스 애니메이션. 굉장히, 보이스 액팅을 굉장히 잘하세요, 이 선생님은. 이 시각적인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어텐션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draw attention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고, 선생님이 보이스는 굉장히 액팅을 여기서 잘하시는. 근데 새 인물에 대한 보이스가
다 약간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동물 울음소리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시죠.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Hi, my name is Jenny, and I'm here today with another one of Aesop's fables to tell you. Today's story is the grasshopper and the ants. All summer long, the grasshopper in the field, playing his fiddle in the warm summer sunshine. He hopped and he leaped, and he sang away at the top of his voice. He was a very fine singer. The sun is warm, he sang, the leaves taste good. It's so nice to be alive. The summer days passed quickly. It seemed to the grasshopper that he had barely turned around when already it was fall. The cold wind was blowing. All the flowers and grasses in the fields were all dead. The bushes of the trees had no berries or leaves to eat and were preparing themselves for a long winter's sleep. And there was nothing to eat, nothing at all for the poor grasshopper. The grasshopper shivered in the cold. 이렇게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들려주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딴짓할 것 같죠? 그렇죠? 영어로만 이렇게 쫙 들려주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막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우리 아이들 1, 2학년, 1, 2, 3학년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딴짓할 거예요. 왜일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저희의 장점이 있어요. 한국말이랑 섞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스토리텔링이 그러니까 영어를 다 알아들어야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한국말이랑 섞어서 특히 얘가 지금 어린아이가 단어 수준의 어떤 그 영어를 배우는 수준이 에그 이런 거를 배우는 수준이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 헝그리 캐러필러 같은 책들을 여러분이 보여주실 때 문장 같은 것들은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there is an egg 그림과 같이 보여주시면서 이걸 egg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점점 아이가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이 영어의 포션을 조금씩 늘려주세요. 특히 간단한 문장 같은 거. What happened? 뭐 이런 문장 있죠. I ate dinner. 뭐 이런 문장 같은 걸 영어로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서 내용을 그러니까 영어를 위해서 내용을 다 사장시키시면 안 돼요. 영어 동화의 구현을 하실 때.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 동화 구현의 다양한 방법 중에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소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토리로. This instrument is one of my favorites. It's called the African shakerette. It was made by a dear friend of mine. His name is Ken. African artifact예요. 그들이 문화 속에서 갖고 온 어떤 아티팩트 하나를 보여주면서 문화를 소개하면서 이걸 스토리텔링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거죠. Yeah, such a great craftsman. He put a K there. Yeah, if you guys see the K, you're going to wonder that's what it's for. It's for the maker, the craftsman who made this instrument. This instrument is made with a gourd. The gourd is in the same family with the squash. Maybe pumpkin squash or butternut squash. But anyway, all the squash family, they all grow the same way. In the ground, on a vine. Okay? And this particular variety, if you let it dry properly, will get very hard. It grows all over the world, even in cold places like where I live here in Wisconsin. It'll grow and you can get 90 days of sun, approximately 90 days of sun. 여러분 혹시 어떤 한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지식이나 그런 어떤 정보가 어느 정도 있으시면 이렇게 아티팩트 하나를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소개하면서 스토리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스토리로 텔링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게스트 스피커를 이제 초대하셔서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한국말 이렇게 섞어서 굉장히 저런 어떤 아티팩트 못 보던 거 있죠. 굉장히 아이들이 막 신기하고 막 와서 두드려보고 한 번씩 다 줄 서가지고 다 두드려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어떤 인트리스트를 이렇게 아이들 인트리스트를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아티팩트를 사용하시는 스토리텔링 하는 것도 특히 문화를 전달할 때 굉장히 좋은 스토리텔링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평가 기준요? 아니, 평가 기준 말고요. 네. 그걸 할 때요. 네. 그 아이들이 연습할 때요. 네. 그 작품을 이제 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 가능한데 네. 그 뮤직 네. 이제 제작을 하잖아요. 네. 저희가 네. 그러면 그 스토리북을 만약에 뭐 하나를 그 문어체로 된 거를 네. 저희가 제작을 했다고 하면 네. 그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스토리 그 연극 대본 같은 경우에는 네. 음악이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이제 그 효과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 슬리핑 뷰티 같은 그런 거. 네네네. 보면. 네네. 근데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면 네. 그 이제 뮤지컬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걸 아까 그 화면에는 스토리텔링만 했을 때 참 재미없거든요. 보는 분들이. 네. 네. 사실은 저희 애가 이제 사립을 다녔기 때문에 네. 늘 학교에서 했어요. 네. 정말 이렇게 크게. 아, 콘테스트요? 네. 네네네.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크게 했는데 네. 저희가 매번 이제 엄마들이 고충이 뭐였냐면 그 MR 그 뮤직이었어요. 뮤직을 효과음을 넣어줘야 되는데 효과음을 어디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되는데 네. 효과음을 그 적시에 딱 내주는 그 이게 작품 개작도 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정확한 효과음을 내줄 수 있는 그 MR 뮤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그 페어리테일이 나온다 그러면 막 이런 음악이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죠. 그런 음악 같은 걸 어디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없을까요? 그런 거 만드는 그런 거는 없나요? 도움받을 수 있는 데가 없을까요? 글쎄, 도움받으실 때가 있을까요? 박 교수님들? 여기 아. 제가 대신. 아, 네. 만약 지금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오디오북을 제작해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걷는 소리나 이런 건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동화 속에서 나오는 뾰로롱 소리 같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은 이미 제작된 오디오북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그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그리고 그 수준별로 나와 있어서 이미 있는 소리에서 사실 약간 불법이지만 따다가 쓴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심장 박동 소리 같은 게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막 무료로 음원을 구하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노래라던가 그런 팝송의 앞부분에서 나오는 심장 박동 소리를 따다가 쓴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디오 부분 뭐 인터넷에 이렇게 치면 오디오북 이렇게 치면 되나요? 웬만한 유명 동화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그 제목과 오디오북을 치시면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찰리와 초콜릿 공장으로 유명한 로알드 다hl 씨 같은 경우는 모든 시리즈가 무료로 유튜브에서 있어요. 네, 그런 데서 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판매를 대부분 유명한 책들은 오디오북 버전을 따로 판매하거나 요즘 한국 웬만한 도서관들에는 오디오북도 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오디오북.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개인의 역량이에요. 네. 영역이 안 되니까 그렇지. 구하는 자가 찾는 거고. 그러게 이렇게 물어봐서 오디오북. 네, 선생님 대답 감사해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럼 없으시면 저희 5분 쉬었다가요. 이제 직접 프랙티스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세션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의를 맡은 구수연이라고 하고요. 김은현 교수님께서 지금 아주 그 스토리텔링의 여러 가지 기법들과 어떤 이론적인 면을 지금 아주 짧고도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다 핵심을 쏙쏙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스토리를 지금 여러분에게 시범으로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로만 하면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습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아마 1대1이나 한 1대2 정도로 코칭을 아마 직접 해 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약간 찔렸던 점은 동화는 되도록이면 외우면 좋고 많은 교구와 함께 사용하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의 포커스는 100% 실감나는 목소리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보면서 할 거고요. 보면서 할 거고,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 미국 같은 데서는 도서관 사서분들이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스토리텔링 세션이 한 주에 적어도 한두 번씩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와 거의 가깝게 동화책을 좀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아마 그 목소리 애니메이션 위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약간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손재주가 좀 없고 여러 가지 해서 교구를 만드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책의 제목은 The Gruffalo이고요. 이제 이 괴물이 그루팔로인데요. 그리고 이제 쥐가 주인공이고 이 괴물이 이제 나오는데, 간단히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이 프린트 내용을 같이 우리가 볼 건데요. 실제 동화 내용의 절반만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접 한번 구현을 연습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줄였는데, 간단한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저 생쥐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물들이 생쥐를 잡아먹으려고 막 꼬셔요. 막, 야, 우리 집에 차나 한잔하러 와. 막 이렇게 꼬시는데, 이제 생쥐가 자기가 만들어낸 괴물 얘기를 해요. 내 절친이 있는데 그루팔로라는 절친이 있어. 걔는 무시무시한 애야. 그러면 막 그러면서 다 쫄아갖고 이제 가는데, 실제로 그 그루팔로라는 동물이 실제로 존재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 맛있겠다 막 그러는데, 이제 이 생쥐가 야,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 이제 막 이제 또 그렇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되게 재밌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어린이 도서관이 활성화된 곳에서 지금 구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저는 일부분, 동물 3명 중에 저는 뱀 부분이랑 그 다음에 그루팔로를 만나는 장면만 먼저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발음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단어들 발음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실 수 있는 단어들. 자, 그래서 저 괴물 이름은 저는 그루팔로라고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다를 수 있겠는데 저는 파 부분에다가 강세 넣어서 그루팔로라고 발음하도록 하겠고요. 나무 밑둥, 락 파워 하우스. 락 파워 하우스. 네, 그래서 로그가 아니고 그 도어락 할 때 락 발음이랑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찬을 feast란 발음을 실제로 더 많이 feast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해요. 우리는 보통 파티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파티보다는 feast. 그래서 이 부분이 이중 모음이라서 조금 깁니다. feast가 아니고요. feast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따라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가시, prickles.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괴물 그림 보시면 얘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이제 가시가 막 보라색 가시가 막 나 있어요. 그거를 prickles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뾰족뾰족 나 있는 거. 그 다음에 짐승 creature. 네, 이것도 역시 feast와 마찬가지로 이중 모음입니다. 그리고 claws, 발톱. 이것도 좀 길게 발음을 느려서 하시면 돼요. claws가 아니고요. claws. 그 다음에 jaws, jaws. 그 다음에 이제 knobbly knees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폭투성이. 그러니까 여기가 막 울퉁불퉁한 무릎 얘기가 나와요. knobbly. 그 다음에 poisonous wort, 독사마귀. wort를 사마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껄껄껄껄 웃는다. bursting은 원래 이렇게 삐져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웃는 것. bursting with laughter. 그 다음에 you go ahead. 너 먼저 가. I'll follow after. 너 먼저 가면 내가 따라갈게.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동화 구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하겠습니다. The Gruffalo by Julia Donaldson. A snake saw the mouse and the mouse looked good. Where are you going to, little brown mouse?
come for a feast in my log cow house. It's wonderfully good of you, Snake, but no, I'm going to have feast with a Gruffalo. A Gruffalo? What's a Gruffalo? A Gruffalo? Why, didn't you know? His eyes are orange, his tongue is black, he has purple prickles all over his back. Where are you meeting him? Here, by this lake. And his favorite food is scrambled snake. Scrambled snake! It's time I hid. Goodbye, little mouse. And away Snake slid. Silly old Snake, doesn't he know there's no such thing as a Gruffalo? Oh, but who is this creature with terrible claws and terrible teeth in his terrible jaws? He has knobbly knees and churned out toes and a poisonous wart at the end of his nose. His eyes are orange, his tongue is black, he has purple prickles all over his back. Oh no! Oh help! It's a Gruffalo! My favorite food, the Gruffalo said. You taste good on a slice of bread. Good? Said the mouse. Don't call me good. I'm the scariest creature in this wood. Just walk behind me and soon you'll see. Everyone is afraid of me. All right, said the Gruffalo, bursting with laughter. You go ahead and I'll follow after. 네. 1차 시연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시연이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같이 하자고 해서 막 저의 아바타가 되셔갖고 저와 똑같이 하시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과 이제 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유아 지금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현재 지금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영어 회화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학교 새내기들이랑도 이번에 저희는 중간고사 프로젝트가 오디오북 녹음하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한창 채점하다 나왔는데요. 집에서 그 친구들이랑 할 때도 이제 제일 걱정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저희한테 샘플을 주셔서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 사람이 해석하는 대로 그거를 목소리에 녹여내고 뭐 필요하시다면 도구라던가 음향 효과를 사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텔링의 더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약간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물마다 목소리 톤을 막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그냥 4명의 구수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러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저랑 한번 같이 지금 얘기를 해보실게요. 총 4명의 등장인물이 나왔습니다. 스토리텔링에서 나레이터를 절대로 빼시면 안 돼요. 보통은 우리가 등장인물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영화라던가 그런 걸 생각하면. 스토리텔링에서는 나레이터도 목소리에 색깔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서사형이 나오는데 나레이터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지루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레이터, 쥐, 뱀, 그루팔로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저한테 지혜를 나눠주셔야 돼요. 나레이터는 어떤 목소리가 좋을 것 같으세요? 어떤 스타일로 하면 좋을까요? 모두가 차분하게요? 네. 왜 차분한 게 좋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정말 궁금해서. 네. 나레이터 지금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그쵸? 우리가 기존에 굉장히 익숙하신 거는 아무래도 나레이터는 뭔가 되게 객관적이고 차분하고 그런 거일 거예요. 자, 그럼 저희는 나레이터는 차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이따가 하셔야 되니까. 자, 쥐 목소리. 쥐는 좀 지금 보니까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마냥 착한 것 같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목소리 톤이라던가 분위기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쥐. 약삭빠른. 자, 그러면 이 약삭빠른 느낌을 목소리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속도가 좀 빠른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느릿느릿한 게 좋을까요?
그럼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따 읽으실 때 쥐는 똑같은 대사를 조금 더 빨리 읽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뱀. 네. 전 개인적으로 쥐와 뱀을 가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룹 팔로는 쉬웠거든요. 개인적으로. 자, 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한 것 중에 제일 자신 없는 게 뱀이에요. 뱀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싹 빠른 거를 네. 조금 더 애기 목소리로 하고요. 아. 그리고 네. 스네이크는 아무래도 잡아 먹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조금 더 올드한 목소리가 나쁘죠. 아, 오케이.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애와 어른의 목소리 구분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속도감이요? 그럼 애가 좀 더 빠른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느려요? 네. 그럼 좀 느리게 가볼게요. 네. 그럼 조금 이렇게 능구렁이 스타일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누가 이렇게 되게 능글능글 맞다, 능구렁이 같다 할 때, 속도 말고 또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저음이요? 네. 음을 좀 깔게요. 음을 좀 깔아볼게요. G는 좀 더 하이톤으로 가요, 그러면. 오케이. 자, 저 상상의 괴물, 그룹팔로 목소리. 저는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전형적인 괴물의 목소리로 구현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다른 아이디어 있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쥐한테 당하는 거. 네, 결국 당해요. 영구 스타일이다. 아, 영구. 좀, 이렇게, 영구 없다, 좀 그런 느낌이요. 네, 영구 스타일. 그러면 뭔가 덩치만 크고 되게 있어 보이는데 조금 이렇게, 지능은 조금 없는 느낌으로. 네, 그러면 조금 목소리가 굵은 게 좀 낫겠네요. 네. 그리고 속도는 어떻게 할까요? 뱀보다 더 느려야 되나? 오케이. 그럼 제일 느리게 가볼게요. 오케이. 또, 여기 지금 저희가 나온 세부사항 중에서 혹시 더 하시고 싶으신 거? 일단은 한번 이 정도로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 대사를 다른 4가지 목소리를 가지고 이 버전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죠. Where are you going to, little brown mouse입니다. 자, Where are you going to, little brown mouse인데 이거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차분하고 중립적이고 설명해주는 톤으로 얘기를 하면 이 문장을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아, 읽으라고요? 네, 나레이터 스타일로. Where are you going to, little brown mouse? 네, 뭔가 차분하고 좀 성우 스타일. 좋았습니다. 자, G 느낌. 똑같은데. Where are you going to, little brown mouse? 네. 오, 야, 선생님 필요 없으세요. 이미 지금 다 돼. 예, 지금 속도도 되게 좋았고요. 목소리의 톤도 지금 약간 그 성격이 들어갔어요. 아까는 굉장히 성격이 빠진 굉장히 그런 목소리로 가셨는데 지금은 좀 이게 단순히 속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뱀. 네. 뱀. 어떻게 잡아먹는 어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G는요. 애 목소리고요. 쟤는 약간 어른의 저음에 느리게 가야 한대요. Where are you going to, little brown mouse? 오, 좋습니다. 네. 이거는 물뱀보다는 약간 저기 뭐라고 하죠? 아나콘다 느낌. 근데 이 동화책에서는 사실 조금 이렇게 얇은 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얇은 목소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뱀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좀 이렇게 아마존에 있는 비단뱀 느낌. 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룹팔로. 영구. 자, 나 자신 있다. 이거, 자신 있다. 자. 자, 늦게 오셨으니까 초이스가 없습니다. 예. 아니면 굵고 느리고 저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렇게 좀 괴물 목소리. Where are you going to, little brown mouse? 네, 잘하셨어요. 예. 네 분께 모두 박수. 와, 너무 잘하셨어요. 어떻게 이 정도만 갖고 이렇게 잘하실 수 있죠? 예. 자,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이스 애니메이션 위주로 지금 얘기를 할 건데, 목소리를 갖고 맛깔나게 하실 때는 지금 저희가 고려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도를 생각했고요. 톤, 피치, 하이인지 로우인지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참 뭔가 말로 얘기하긴 하지만 아까 쥐와 뱀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 성격을 목소리에 어떻게 넣을까? 그러면 톡 쏘듯이 말을 할까? 꾹꾹 눌러서 말을 할까? 아니면 그런 어떤 거를 넣을 수 있는 그 세 번째 플러스 알파까지. 저희가 보이스 애니메이션 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성격이랑 좀 달라요. 감정. 풍부한 감정을 표현하기. 자, 아까 이게 쥐가 그루팔로가 너 맛있겠다 그러니까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Don't call me good. I'm the scariest creature in this wood. 그때 쥐의 감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으로 이 문장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스토리텔링은 절대로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여러분이 쥐라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우습게 불렀어요. 아유, 한 주먹거리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 수 있을까요? 우선 쫄아요. 아까 말씀하신 아, 쫄아요. 네. 쫄아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쥐가 굉장히 용감한 쥐였다면, 똥컴이고 막 그럴 수 있을 텐데, 자기가 상상하던 괴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면 Don't call me good이라고 말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야 웃기지 마 그런 뜻이지만 말하자면 속은 쫄았는데 안 쫀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꼭 Don't call me good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Don't call me good 뭐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스토리텔링에서 여러분이 꼭 써진 대로 또박또박 말씀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퍼즐을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말을 껴두는 것처럼 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옵션이 존재하는데 자, 그때 뭐 말하자면 지금 쫄았는데 안 쫀 것처럼 하고 싶어. 그럼 뭐 이러고 또 똥컴이굿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쫄았다. 또요.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할 때 쥐가 네, 무서운 걸 감추면서 허세, 그쵸? 그러면 허세 부릴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허세 부리는 분들 한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하면 굉장히 웃긴데 이렇게 할 때 또 허세 부릴 때 목소리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건 이제 조금 더 쫄은 게 더 많은 거고 허세가 목소리에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떨려요. 조금 더 커져요. 자, 그러면 허세 부리고 커졌을 때의 목소리. 그러니까 앞에는 쫄았잖아요. 네네. 뒤에는 허세인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느낌. 쫄았다 플러스 허세예요. 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Don't call me good. I'm the scariest creature in this wood. 네, 좋습니다. 자, 여기는 쫄았고 여기는 이제 온갖 허풍이 이제 발살이 됐는데 지금 허풍을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scariest creature 이제 뭐 발음 꼬인 건 그건 연습을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scariest creature라는 말을 하셨을 때 훨씬 더 강세를 많이 넣으셨어요. 더 강조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뭐 말하자면 그런 느낌이죠. 근데 우리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 그 느낌이 안 나잖아요. 내가 좀 있는 사람이야. scariest creature. 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넣는 거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네, Don't call me good이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 왔습니다. 대본은 거기 있습니다. 지금 9분이시니까 2인 1조고 한 팀만 3분이요. 2인 1조로 해주시고 한 팀만 3분으로 하셔서 저희가 제가 아주 편리하게 4가지 파트로 해왔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 파트씩 한 조씩 제가 그러니까 맡으실 거예요. 맡아서 같이 이제 동화 구연을 나눠서 릴레이로 한번 해볼 텐데요. 뭐 여러분이 누가 나레이터를 맡고 누가 무슨 역할을 맡고 그거는 같이 상의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끼리 한번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목소리 연구를 해보시고 꼭 이대로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짠 아이디어고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조금 다른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을 드시면 제가 바로 출동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끼리 같이 한번 얘기해 주셔서 한번 상의해서 연습도 많이 해보시고요. 스토리텔링은 목소리를 자꾸 써보셔야 돼요. 네, 지금부터 한 5분에서 8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습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아주 저보다 훨씬 잘하실 것 같아요. 막 뱀에 대해서 지금 해석하시는 것도 되게 다르고 그룹팔로도 목소리가 되게 많이 나오고 다들 너무 거의 프로 수준이셔서 제가 연습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부터 1, 2, 3, 4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1부터 이쪽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마이크를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지금 너무 잘해주셨는데, 잘 안 들린다라는 의견에서 박수 한 번만 쳐드릴게요. 네. 아니, 지금 이 두 분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연습하신 걸 제가 봤어요. 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되면 힘들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네. 정확히 똑같이, 지금 하신 것만 더 잘하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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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네. 세상에 신데렐라 책이 한 200개 정도 나왔는데 신데렐라 그림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이쯤에 한 번 더 박수. 와, 두 번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한결같이 잘할 수 있을까? 자, 이제 파트 2 넘어갑니다. 마이크 넘어갔습니다. He's orange. He's tiny black. He has purple freckles all over his flesh. Where are you meeting him? Here, by this lake, and his favorite food is scrambled snake. Scrambled snake? It's tiny head. Goodbye to the nose. Always snake said. Silly old snake. Don't you know there's no such thing as a glue?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네. 아, 혼자서 해야 돼요? 지금 나레이션이라고 우리는 따로 부분을 져서 그것도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자, 저는 잡아줄게요. 예. 아니면 뭐 두 파트로 나누셔서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뭐 하면 되겠네. 내좀 해줘요. 아, 그러셨대요. 예. 그럼 지금 다른 파트요. 어디 자신 있는 다 없는데 네. 저가 안 하는 게 서운하니까. 그러시죠. 그러면 파트 2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파트 2 해주시고 파트 3 해주세요.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예. 화이팅! 예. 네. His eyes are orange. His tongue is black. He has purple freckles all over his back. Where are you meeting him? Here, by this lake. And his favorite food is scrambled snake. Scrambled snake? It's time I eat.
and always Slits. Slits. Senior the snake, doesn't he know there's no such thing as a good fight? Oh! 반전 매력. Who is this creature with characters and therapies in his pair of jaws? He has no ribs and tongues out toes, and a poison word at the end of his nose. His eyes are orange, his tongue is black. He has purple prickles all over his back. Hair is a brutal. 예, 우! 자, 이제 마지막 파트 네 번째 것까지 듣고 이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마무리에 할 얘기가 지금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My favorite food. Follow said. You taste good on a slice of bread. Said the mouse. Don't call. 마이크. Don't call. Good. I am the creature in this wood. Just walk behind me and soon I will see. Everyone is afraid of me. Alright. Said the follow. Bursting with laughter. You go ahead, and I follow too. 이게요, 스토리텔링의 묘미가 뭐냐면요, 어떤 분이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목소리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보시면 뱀이 아까 두 가지 버전이 나왔고요. 지금 마우스도 지금 다 다르고요. 아까 뒤에 선생님이 해주신 쥐 같은 경우는 제가 들은 쥐 중에서 가장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계략이 많은 쥐 느낌이었었고, 저는 뱀을 생각할 때 맨날 이렇게 되게 얇은 목소리만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뱀의 성별을 부여하셔서 약간 꽃뱀 스타일. 이게 가능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룹말로 네, 최고였습니다. 네. 우리 아까 얘기한 영구 느낌을 굉장히 이렇게 생동감 있게 해주고, 네, 나레이터 다 너무 잘해주셨고요. 나레이터도 다들 되게 달랐죠. 아까 되게 이렇게 느긋한 나레이터, 선생님은 좀 느긋한 나레이터, 약간 이렇게 좀 노래하는 듯하게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취업된 나레이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직접 지금 한번 우리가 한 파트를 해보셨는데, 정리를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스토리텔링에서 목소리 구현하는데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시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렸었던 기술적인 면은 뭐, 목소리의 크기라던가, 피치라던가, 아니면 뭐 중저음이라던가 높은 음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목소리의 어떤 성격이 드러나야 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거고요. 실제로 해보시니까 이런 점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만약 내가 애들이랑 이거를 하려고 할 때 이런 점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아까 이제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로는, 그림이랑 같이 봤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예, 네. 발표자의 준비 미숙으로 그림을 안 들고 와서. 근데 그림이 아무래도 있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왜냐면 학생들이 그림을 아무래도 아이들이 보게 되면 이런 느낌이구나 해서 목소리를 상상하는 게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림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요. 그러니까 퍼펫인데요. 그러니까 핑거 퍼펫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등장인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손에 이게 장갑 같은 거에 이제 마스크만 해서 손인형이죠. 손인형으로 큼직큼직하게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충분히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비주얼적인 면이 같이 갔을 때 아이들이 더 흥미를 느낄 거라는 거는 굉장히 당연할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개 더 추가하면 네. 구연자의 표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텍스트를 활용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보이스 애니메이션에 포커스를 많이 써서 표정을 많이 사용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표정을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사용했을 때랑 그러지 않을 때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좋습니다. 또요. 한번 직접 해보시니까 어떤 게 중요한 것 같나요? 저는 애들 그 선생님들 중에 미술을 저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 가져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요. 네. 그거는 요즘에 선생님들이 하도 많이 써먹는 거라 애들이 식상한가요? 네. 네. 근데 외국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만화를 그리시는 분인지 그런 분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분은 능력자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면 애들이 왜 싫어했냐면 그 싫어요. 표정이 없고 그냥 만화를 뭐 이렇게 뭐 그 떠들지 마 이걸 입을 이따벌로 그리면서 막 이렇게 그려서 그런 거지. 사실은 어떤 스토리를 선생님이 그림 잘 그리는 선생님은 그런 칠판을 우리가 막 뭘 들고 다닐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산이 있고 여기 집이 하나 있는데 뭐 여기 이거 누가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하면 아이들이 몰입되고 그것도 네. 되게 자기가 한번 그려본 다음에 그걸 스토리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그거는 이제 교사의 개인적인 역량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제 생각에 예. 그 그림을 코칭에서 뭐 만들고 뭔지. 찍고 예. 색칠하고 하는 시간에 차라리 영어에 더 공부를 해가지고 나를 만들면 여러 수업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네. 꼭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한번 그런 교육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림에 정말 소질이 없어서 아마 그림은 애들이 보다가 저게 뭐야? 그리고 저게 쥐라고? 내 발로 그려서 더 잘 그리겠다. 이제 그런 반응만 안 나오면 근데 정말 아이디어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거. 뭐 그러면 조금 더 역량이 된다면 요즘은 샌드 페인팅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OHP에 샌드 확 이렇게 하면서 실제 하지만 이제 그러면 너무 스케일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뭐 이제 그거가 이런 맥락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너무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또 뭐 더 있으신가요? 네, 이제 혹시 더 있으시면 그거는 이제 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오늘 수업이 조금 어떻게 감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뭐 마무리 더 하시고 네, 그럼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